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진짜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여기 한국에서. 그죠? 탈북자들이 지금 3만여 명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지금 보위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료들, 그동안에 처벌했던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확보를 해야죠. 그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를 가해했던 사람들이 통일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짓이 떵떵거리고 잘 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동베를린 지역이고, 여기 서베를린 지역이고,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철조망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래를 깔아놔가지고 도망가면 흔적이 남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웅덩이, 깊은 웅덩이를 파서 사람이 못 도망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동 사살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이 있어서 가다가 선을 딱 건드리면은 옆에 이제 총을 이렇게 자동 사살 장치를 만들어놔서 딱 그러면 거기서 총알이 날라와서 그냥 사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동 사살 장치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철책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13중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 공안부, 슈타지가 이제 기록으로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통일되고 나서 저런 자료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그 자료들을 갖다가 와서 검색을 하고, 자기가 가서 내가 왜 동독 시절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지 도대체 내가 그거 모르겠다, 알아달라 그러면은 그 슈타지 문서 보건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그것만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유를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장벽이 여기 61년도에 세워졌고, 기본합의서를 72년도에 세워졌는데, 이 정치적인 부당한 판결이 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나서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시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합의서 체결하고서 서로 뭐 상호 교류가 늘어나고, 인적인 교류가 늘어나고, 경제적인 교류가 늘어나서 화해 협력이 되고, 겉으로 볼 때는 야, 이게 이제는 뭐 살만한 세상이 오고 평화가 오고 막 이런다고 이제 막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체제의 민원을. 맞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해 협력되고 하는데 그 체제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오고 문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더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평화하고 뭐 이게 화해 협력이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돼요. 이면을. 우리가 통일을 하고 뭐 북한 인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니 우리가 좋은 걸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혹행위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치적 무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고발을 안 하면은 자기가 처벌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없는 것도 안 들어서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 탈북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탈북에서 신축 면접해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처벌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그 동독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기본 합의서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훨씬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80년도 중반이잖아요. 80년도 중반. 그러니까 80년도 중반이면은 소련이 이제 이게 체제가 붕괴가 되고 막 이제 막 혼란스럽고 이게 막 자유의 물꼬리 막 들어가고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절에 이렇게 많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체제에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은 저렇게 무자비하게 막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서부터는 서독이 그러면은 동독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 그 한번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개념인데 서독이 대동독 인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추진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응? 여러분들 지금 이게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고 이런 활동들 하고 싶어 하시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응? 그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활동들을 근데 그냥 감정적으로 불쌍하니까 이것이 바로 헌법적인 가치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헌법적인 가치.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 체제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서 동독 인권 개선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헌법 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당연히 그런 인권 개선 활동을 우리가 이런 헌법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독 정부는 하여간 유엔 그 헌장의 정신을 우리가 바탕으로 이런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바이에른 주정부에서 이거를 위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조약은 위헌이다. 왜냐하면은 기본조약이라는 것은 동독 체제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동독 체제를 인정하고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가 협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에는 동독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부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하고 그 대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 기본법 5조와 10조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본 합의서, 기본 협약, 기본 조약에 따라서 동서독 간에 이제 교류 협력하고 이런 걸 할 때에 이거를 갖다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존중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권에 대한 걸 갖다가 존중하면서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명시를 해서 이제 딱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런 그 교류 협력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이 이제 근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 협력하고 무슨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하면서 그것이 역으로 주민들의 어떤 이런 자유권을 갖다가 보장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는데 이렇게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약간 떨어져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교류 협력이고 무엇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독 그 관계의 맥락을 쭉 보면은 결국은 통일이 됐는데 자유 통일이 됐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자유의 가치를 서독 정부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동독 체제를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동독 체제를 계속 부정하고 동독 체제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이런 협약, 헬싱키 협약에 실제 이런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동독 체제를 압박하는 그런 근거로서 이제 계속 활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헌법적인 가치, 그 다음에 국제 협약 이런 것들이 인권 정책을 수행하는 데 바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독일이 이제 여러분들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으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패전하고 나서 분단이 됐죠. 그죠?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사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른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의 분단과 우리나라의 분단, 그 분단 상황. 저거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저게.
그렇죠. 전쟁, 독일은 동서독 간에 전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게. 동서독하고 우리하고 분단 과정에서의 차이점. 동서독은 분단된 게 2차 대전 때 패전을 했잖아요. 그죠? 독일이 그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사실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연합군이가 전쟁을 하다가 독일이 패전을 하는 바람에 서쪽은 미국, 영국, 불란서가 점령을 하고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와서 점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로 그걸 가려고 그랬고 미국, 영국, 불란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거기서 경계선이 생기고 분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의 원인이 사실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패전하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독이나 서독 주민들 간에 무슨 뭐 큰 원한이 있고 무슨 진짜 적대적인 뭐 그게 있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분단의 원인 자체가 무슨 우리가 잘못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는 과정에서 북쪽에서 소련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하면서 그냥 중간에서 잘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적대감이 우리 남북 간에 있고 여러분들 그 지금도 보시면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 그러니까 6.25 전쟁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세대들, 그분들은 그 6.25 전쟁 당시에 공산군과 전쟁을 하면서 또 그리고 이 남한의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에 그 인민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인민대원들이 얼마나 잔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 이거는 뭐 이론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가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응?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대감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